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요, 29강 4과목 소음 진동 방지 과목에서 챕터 2 진동 들어갑니다. 네, 4과목 소음 진동 방지는 이렇게 4가지 챕터가 있는데, 진동, 그 중에서 두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 챕터 2 진동, 이제 전체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진동이 어떤 거냐, 정의와 어디서 나오는지 발생형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음에서도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그러면 데시벨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진동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가 뭔지, 진동 가속도, 진동 가속도 레벨, 진동 레벨 요 세 가지 구분하고 소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등청강 곡선이라는 걸 살폈어요. 그죠? 어떤 헤르츠, 어떤 데시벨에서 우리가 귀에 같은 소리도 들리는지 요번에는 등간각 곡선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핵심 요점 첫 번째, 이제 진동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진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동 그러면 드드드드드드 바이브레이션 그거예요. 진동이 심하면은 누가 내 옆에서 다리를 떤다 그러면은 진동이 느껴지죠. 그래서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진동, 요걸 우리가 공해 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소음, 앞에서 배웠던 소음하고 진동을 좀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소음에서는 사람한테 들리는 소음의 주파수, 진동수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했는데 이게 20에서 2만 헤르츠였어요. 근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진동이 10에서 90Hz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는 0에서 130dB인데 우리가 진동 같은 경우에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역치라고 하죠. 진동 역치라고 하는데 역치라고 하면은 이거 이상은 돼야 우리한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 가청 음압, 최소 가청 세기 이런 것처럼 진동의 역치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민감한 사람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55에서 마이너스 5에서 50 정도고 좀 둔감한 사람은 50에서 플러스 5에서 60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예민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80dB 그러니까 약 50에서 80dB 정도를 우리는 진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음에서는 요거 보시면은 헤르츠에 따라서 우리 동일한 데시벨 같은 소리로 느껴지는 걸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낸 걸 등청강 곡선이라고 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요거는 소음에서 나타내는 거고 진동에서 같은 이제 진동으로 느껴지는 그 곡선을 등간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에서는 우리 청력기관이 귀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진동은요 아직 몰라요. 어디서 사실 우리가 진동을 느끼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특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진동 역치라는 거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최소 진동 크기이기 때문에 요게 진동 역치가 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자, 공기진동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진동수 범위는, 자, 공기진동 주파수, 진동수 범위는 1에서 90Hz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가 되는 진동 레벨. 이게 공해진동 데시벨이겠죠? 약 50에서, 이제 얼마? 80인데, 요게 55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여기 60이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60에서 80, 50에서 80 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최소 진동 역치는 네,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맞죠? 네, 진동은 불쾌감을 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동의 크기 표현. 자, 우리가 소음에서는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로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진동도 크기를 데시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데시벨로 나타내는 게 소음에서 PWL, S, PL, SIM 이런 게 있었다면 진동에서는 이제 진동 가속도 얘는 단위는 이제
개를 씁니다. 자, 그리고 진동, 가속도, 레벨, 그리고 진동, 레벨.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진동 가속도는요. 자, 우리 가속도 그러면은 시간이 변할 때 단위 시간당 네,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게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가속도의 단위를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진동 가속도의 단위는 겔인데요. 이 겔은 네,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아니라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1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진동 가속도 레벨, 이제 VAL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소음에서 음압 레벨, 그러니까 SPL에 이제 대응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SPL 계산할 때 20로그 최소 가청 음압 세기 분의 음압 세기였죠. 그죠? 요거처럼 VAL도 20로그에 요때 이제 똑같이 여기 보면은 A0가 가는데 요게 기준 진동의 최소 가속도 실효치예요. 요 값이 10-5승입니다. 이걸 0대1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실효치가 들어갑니다. 최대치가 아니에요. 우리 실효치는 최대치 얼마? 네,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약 0.7 맥스 값. 맥스 값의 7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령 봅니다. 진동 가속도 레벨 VA를 구하네요. 이때 가속도 진폭의 최대 값이 그러니까 A 맥스 값이 그죠? 0.01m per sec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기준 진동의 가속도 실효치. 그러니까 이제 최소 가속도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 레벨을 구하면은 20 로그 A0분의 A 실효치예요. 그죠? 근데 주어진 거는 최대치가 나왔으니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실효치를 구합니다. 그럼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실효치를 얻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0로그 자, 구한값 실효치가 7.071 곱하기 10-3승에다가 요게 뭐가 돼요? 네, 최소값 10-5승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계산을 하죠. 그랬더니 얼마? 56.989가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57데시벨이 되죠. 자, 반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소수점 여기까지 구하니까 그죠? 소수점 위로 1의 자리까지 구하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수가 0에서 5 사이, 4 사이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리죠. 그래서 반은 버리고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기 때문에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진동의 크기와 단위와 표현해서 앞에서 이제 진동 가속도 받고 두 번째 이제 진동 가속도 레벨을 받잖아요. 이번에는 남은 게 이제 진동 레벨입니다. 자, 이 진동 레벨은 진동 가속도 레벨에다가 이제 인체의 감각을 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진동 가속도 레벨보다 이제 우리 몸에서 느끼는 진동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진동 레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 진동 레벨이 있고 수평 진동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이 영어로 버티컬이죠. 그래서 버티컬에 B를 이제 V를 붙여요. 수평은 영어로 호러즈니까 H를 붙이는데 그래서 여기 데시벨 뒤에다가 V 붙으면 아 이거 수직 진동 레벨, H 붙어 있으면 아 수평 진동 레벨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보통 수직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동을 측정을 하더라도 수평 진동보다 수직 진동이 훨씬 더 값이 크게 측정이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등 감각 곡선은 이게 소음에서 이제 우리 등 청각 곡선이 있었죠. 등 청각 곡선하고 대응되는 게 바로 등 감각 곡선입니다. 자, 등 청각 곡선은 우리 진동수에 따라서 데시벨을 넣어서 소음의 크기를 넣어서 이제 같은 감각으로 느끼는 청각으로 느끼는 걸 표현을 했다면 등 감각 곡선은
X축은 똑같아요. 진동수, 그죠? 헤르츠로 나타내는 주파수 진동수라고 Y축은 진동 가속도 시료치를 집어넣어서 이제 시료치입니다. 체리치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진동을 느끼는 그 곡선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유형 봅시다. 빈칸 넣기예요. 빈칸은 1에서 9Hz 범위의 주파수 되어 진동 가속 레벨에 인체의 진동 감각 특성을 보정을 해서 데시벨 합산한 거래요. 자, 우리 진동 가속 레벨의 감각 보정한 게 뭐예요? 진동 레벨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핵심 요점 2에 다시 2, 진동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 진동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진동수와 상대적인 변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수직 진동은 보통 4에서 8, 요거 수치 기억하세요. 수평 진동은 1에서 2Hz에서 가장 우리 민감합니다. 요거랑 대응해서 우리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보통 4000Hz 부분에서 고음이에요. 이때 가장 민감하거든요. 자,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 가속도 범위는 1에서 1000 겔입니다. 근데 우리 겔이 단위가 1cm/s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미터로 바꾸면은 여기 1cm니까 0.01m가 되겠죠. 그래서 0.01에서 10m/s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진동이 국소 진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 몸 전체가 진동을 받는 건 전신 진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일부위만 진동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에 어떤 이제 여러분 기계 장치를 사용을 하면은 드릴 같은 거, 드릴을 이용하면은 진동이 손에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주 국소 부위만 진동을 느끼는 거를 국소 진동이라고 하고요. 이 국소 진동도 보면은요, 이게 계속 진동을 계속 주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릴을 계속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진동을 계속 느끼는 직업에서는 레이노시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 드릴 같은 거 기계를 손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럼 손가락에 있는 이제 말초 신경이 있잖아요. 그 말초 혈액순환이 이 진동 때문에 이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쪽으로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손이 저리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레이노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노시 현상은 국소 진동의 대표적인 현상 혹은 이제 직업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동의 영향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기출 유형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진동 감각에 대한 인간의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진동수 상대적 변이에 따른 느낌이 다르다 맞고 수직 진동은 네, 4에서 8Hz, 수평 진동은 1에서 2Hz 가장 민감하다 맞죠? 그다음 4번 인간이 느끼는 진동 가속도 범위는 이거 틀렸습니다. 1에서 1000 겔이에요. 그죠? 요걸 미터 퍼 세크로 하면은 0.01에서 10이 됐었죠. 그죠? 요게 단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하면 요거는 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1에서 1000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